안녕하세요. 건설환경화학 부석사과정 조정훈입니다. 교통최적화기법 텀 프로젝트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수요 예측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 선행 연구 검토, 모델과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근 공공자전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등장으로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만큼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수요측 문제는 시공간적 패턴과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로서 최근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여소 간의 관계나 대중교통과의 연결성도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날씨나 요일 등의 데이터에 의한 영향도 크기 때문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여소 간의 그래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각 노드의 특성과 노드 간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급격한 변화에 로버스트하게 반응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 예측 기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예로 오른쪽에 보이신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제가 예전에 예측했던 공공자전거 수요인데 가장 대여가 활발한 피크 지점에서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방법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에러를 적게 만드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공공자전거 재배치 문제에서 예측 수요는 재배치의 경로나 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확하지 못한 예측은 언맷 디맨드를 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의 특성을 추가로 반영한 GCN을 설계하여서 피크 시간대의 공공자전거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공공자전거 수요와 대중교통 이용 간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연구 과정은 처음에 연구 배경을 말씀드렸고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이후에 제가 활용한 방법론들과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의 각각의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시공간적 요소를 트렌드나 피리어드, 클로스니스 등으로 반영을 하였고 날씨와 같은 외생 변수들도 추가로 반영하여서 그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하고 여러 모델들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네이버후드, 펑셔널 시밀러리티, 커넥티비티를 그리고 또 시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컨텍스추얼 게이팅 기법을 적용한 CGRNN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린의 2018년 연구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특성들을 GCN의 필터 형태로 반영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대여소 간의 공간적인 거리나 수요 등을 반영하였고요. 그 정확도를 비교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네트워크를 사후 분석하는 그래프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고 각 대여소 간의 숨겨진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태선 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GCN의 프레임워크에 거리의 역수의 가중치와 과거 수요 패턴 등을 어지앤소스 매트릭스로 추가 반영하여서 높은 정확도를 이끌어냈으며 또 멀티스텝 어웨이드 프리딕션이라는 것을 보여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공자전거는 퍼스트 라스트 마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의 관계가 크게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를 분석하고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GCN이라는 방법론을 소개드리기 앞서 그래프의 특성을 반영하는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래프의 노드나 엣지 그리고 노드 간 관계를 나타내는 어지에이선시 매트릭스 그리고 노드의 특성을 나타내는 피처 매트릭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2레이어 GCN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에 적용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CNN에서 픽셀의 수치를 반영하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래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트릭스 형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반영되는 GCN은 레이어마다 계산되고 학습되어서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계속 학습하게 돼서 결국에는 어떤 프리딕션을 할 때 피처의 값을 예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GCN의 한 히든 레이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어드젠서시 매트릭스와 노드 피처 매트릭스 그리고 서로의 행렬곱 형태로 각각의 레이어가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프레임워크는 제가 적용한 프레임워크이고요. 컴퓨트2D 3개로 이루어진 타임 블럭 2개와 그 사이에 그래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페이셜 블럭을 사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진 SDGCN 블럭을 2개 연결하여서 SDGCN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결과를 낼 때는 아웃풋 레이어에서 타임 블럭 하나와 FC 레이어 하나를 통과하여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GCN 모델들은 다양한 어드젠서시 매트릭스와 날씨 등의 변수를 포함하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됩니다. 노드 피처로 반영되는 기존의 수요 패턴, 그리고 날씨, 효율 유무, 대중교통 이용 기록에 따라서 여러 개의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보신 GCN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GCN, 과거의 수요 패턴만 담겨 있는 GCN이고요. 그 밑에 GCNW는 시간대별 날씨, 그 날씨라 하면 바람, 그리고 강수량, 그리고 온도 등을 포함한 모델이고 GCNWH는 시간대별 날씨와 그리고 그날이 휴일인지 아닌지를 반영하는 이진 변수를 반영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GCNWP, WHP는 각각의 P가 의미하는 것은 퍼블릭 트랜짓으로 대중교통 이용한 기록을 담는 모델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 그리고 대중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구분되어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로스 펑션으로는 MSE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요. 피처들이 반영될 때는 민맥스 스케일 되도록 함수를 구성했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리마, ETS 등의 모델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NPTS와 랜덤 포레스트는 GCN과의 비교를 위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 간의 예측력을 비교하는 지표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했는데요. RMSE나 MA, MSLE 등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실험한 과정에 대해서 표현한 도표입니다. 저는 서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데이터와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을 GCN의 특성으로 대입하여서 예측을 하였고 이를 실제 수요와 비교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될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공개한 공공자전거 데이터 그리고 서울시 대중교통 승하차 데이터입니다. 연구의 범위로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31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 각각의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범위로는 다양한 따릉이 이용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는 각 대여소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나 기존의 이용 패턴을 나타내는 매트릭스 그리고 실제 수요 매트릭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였고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의 관계를 반영하는 매트릭스들도 전처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실험에 사용하게 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를 위해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사용하였고요. 이는 각 노드 간의 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는 GCN, GCN이라고 말하기는 뭐한 그 각 노드 간의 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매트릭스로 실험을 해봤고 그리고 각 대여소 간의 거리를 나타낸 디스턴스 매트릭스 활용하였고 그리고 대중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건데요. 각 출발지와 도착지의 따릉이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거리의 곱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OD 매트릭스는 기존의 따릉이 대여 반납 패턴을 나타낸 매트릭스고
이런 매트릭스들은 다 노멀라이즈해서 실험에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 매트릭스 중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제외하고는 학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했을 때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보다는 다 테스트 로스가 더 적게 나왔는데 다른 모델들에 적용을 했을 때는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활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는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피처들을 담아봤습니다. 우선 과거에 대여 반납 패턴을 넣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 온도, 강수량을 포함한 날씨 정보, 그리고 그날이 휴일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그리고 여의도 안에 지하철 승하차 수를 그 각 따릉이 대여소로부터의 거리의 역수를 곱해서 그 시간대별 지하철 승하차 수를 반영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실험에는 총 9개의 모델이 활용되었는데요. GCN이 아닌 전통적인 모델 4개와 제가 제안하는 GCN 모델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간의 효율 비교를 위해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모델 포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에러를 보았을 때는 랜덤 포레스트와 GCN 모델들이 주로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RMSE 측면으로 봤을 때는 GCN-WH라는 모델, 그러니까 날씨랑 휴일 데이터를 넣은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날씨와 휴일 데이터에 대중교통 데이터를 넣은 WHP라는 모델이 가장 큰 에러를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 대중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WP라는 모델은 MSLE라는 에러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낮은 에러, 모든 모델 중에 그리고 하루 중 피크 지점에서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중에 가장 높은 밸류, 맥시멈 밸류 에러라는 것을 대여소마다 그리고 일자마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와 GCN WH가 가장 잘 맞는 것을 보였습니다. GCN 모델이 전통적인 모델인 아리마나 NPTS보다는 에러가 작았지만 대중교통 데이터를 넣은 GCN WHP는 굉장히 큰 에러를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대중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GCN WP나 GCN WHP가 주로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크 지점에서 트루 디맨드와 저희가 예측한 값과의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주로 아리마나 NPTS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주로 좀 낮게 예측해서 피크가 굉장히 크고 GCN 모델들은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언더 에스티메이트한 비율이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면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식 GCN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GCN 모델과는 달리 날씨나 휴일 데이터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모델들을 제안해봤고요. 그 중에서 날씨와 휴일 데이터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휴일과 대중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모델은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날씨와 대중교통 데이터만 넣은 WP 모델은 낮은 에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피크 밸류를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모델들보다는 GCN의 모델이 더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과 그리고 또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모델을 좀 잘 설계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이티드 스킵 커넥션이나 어텐션 아키텍처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를 통해서 더 높은 예측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NN 계열의 LSTM이나 GRU와의 비교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해 보이는 점은 모델의 스테빌리티입니다.
제가 모델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해 나가면서 다양한 값들이 출력이 되었는데요. 아예 하루 종일 같은 값이 디맨드라고 예측을 해버리기도 하면서 약간 이상한 지점에서 해를 찾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컨트리뷰션이 있는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안 좋게 나왔던 GCN WHP 모델, 대중교통 데이터를 반영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거의 다 최적점을 찾지 못했고 딱 한 경우에서만 최적점을 찾아서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번 제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 걸 수도 있어서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보면서 에러를 더 낮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승하차 데이터는 시간대별 지하철 이용자 수를 넣었는데 어, 뭐 버스나 다른 내용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진행할 때 트루 디맨드가 전체 디맨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언맷 디맨드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버 에스티메이트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게 언맷 디맨드로서 사람들이 왔는데 대여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맷 디맨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여 반납 데이터를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여해서 반납하기까지의 시간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여 시간을 고려해서 반납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한 문헌입니다. 네, 이렇게 턴 프로젝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